자, 안녕하세요. 지금 비도 많이 오고요. 아마 집에 있으면 많이 습할 걸로 보여요. 쌤도 덥고 습해서 좀 시원하게 위에 티 한번 입어봤는데 좀 바다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오늘은 제 세 번째 강조하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시의 표현 방법에서 첫 번째 비유하기 배웠고요. 두 번째 변화주기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기는 말 그대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과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되게 표현시켜서 강조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사물,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또는 많거나 적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우리가 과장한다는 말은 좀 더 실제보다 크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실제보다는 작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원래는 크기가 요만한데 요만한 크기를 요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요만하다고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할 때나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주 좀 과장되게 표현시키죠. 내가 이만한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원래 요만한데 요만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과장되게 표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법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볼까요? 파도를 보는데 파도가 아주 집채만한 파도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그냥 하나의 집이라기보다는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아주 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섭섭해서 우는데 360날을 계속 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60 동안 어떻게 다 웁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시켰고요.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겨우 쌀래기만큼이나 햇빛이 남아있다. 그래서 햇볕이 아주 크게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가 아니고 쌀래기만큼 남아있다. 아주 작게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실제보다는 작게 표현시킴으로 해서 과장되게 표현시켰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실제보다도 크게 말할 때만 과장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보다도 작게 표현시키는 것 또한 과장된 표현 기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장법 봤고요. 두 번째 이제 반복법 보도록 할게요. 뭐 말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반복, 반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의미를 보게 되면 같거나 비슷한 말, 어구, 문장 등을 되풀이합니다. 이 되풀이한다는 말이 바로 반복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을 돋우거나 뜻을 강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반복법은 참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산에는 꽃핀다, 꽃핀다, 꽃핀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빨갛게 씻을 고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라고 하는 이 구를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외로 과장이나 반복은 우리가 쉽게 시에서 또는 문장에서 접할 수 있는 표현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이제 점층이 있고요. 점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시킬 때에는 이 점이라는 말은 점점점점 이렇게 선생님이 이해를 시킵니다. 점점점 점점점점점점 층이라는 말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뭐합니까? 올라간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점점점점 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강. 그래서 점점점점 하강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점층과 점강은 두 개의 뜻이 반대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약한 것, 좁은 것. 그래서 뭐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뭐한 거로 작으면 큰 것으로
약하면 강한 것으로, 좁으면 넓은 것으로. 그래서 점점 크게 표현을 확대하는 것을 점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층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확대되어 갈 때, 커질 때 점층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방법은 점강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강한 거에서 약한 것으로, 넓은 거에서 좁은 것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점강이 되겠죠.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해서 나의 눈에서부터 나의 머리, 나의 가슴, 나의 마음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첫날에는 50리 갔어요. 다음 날에는 40리 갔어요. 30리 갔어요. 점점 줄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힌트를 이미 줬네요. 그죠? 50, 40, 30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그때는 우리가 점강이라고 써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점층이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부터 마을로 왔네요. 마을, 학교, 직장, 나라, 세계. 집에서부터 점점점점 의미가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점층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층이라는 말과 점강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이게 두 개가 조금은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점점점 1층, 2층, 3층, 4층 올라간다, 점점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점강할 때 이 강자를 갖다가 하강으로 이해하시면 점점점 떨어진다,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영탄법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더 많은 영역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탄이라는 말은 요때 탄자를 갖다가 감탄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탄법이라는 말은 감탄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할 때는 와, 놀라움, 슬픔, 기쁨 따위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감탄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죠? 감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런 감탄하는 표현법들은 상당히 나올 때 무조건 감탄법이라고 잘못 외워두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감탄법이라고는 없고요. 감탄하는 표현 기법을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대조법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 기법이죠. 이 대조법이라는 것은 표현 기법에도 나오지만은 대조라고 하는 것은 설명 방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문을 배울 때 설명 방법에도 대조가 나온다는 사실, 두 개의 의미는 같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가 나올 때는요, 대꾸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볼까요? 뜻이나 정도가 서로 상반됩니다. 상반된다라는 말은 반대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사물을 맞세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맞세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대상과 B라고 하는 대상은 그 뜻이나 정도가 서로 반대가 된다,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바를 인상 깊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대조를 시킨다는 말 자체는 두 개의 반대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는 두 대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인생은 짧은 것으로서 중심을 세웠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긴 것으로 중심을 세우는데 짧고 긴 것은 서로 반대가 되죠. 상반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대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대조가 쓰이면 뭐도 같이 쓸 확률이 있다고요? 그렇죠. 대꾸도 쓸 확률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구가 서로 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칭될 때 대꾸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A는 B하고 A는 B하다. 그래서 두 개의 형식이 같습니다. 대칭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조가 되면서 동시에 대꾸도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꾸는 그렇다고 해서 대꾸는 또 다 대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두 개가 그냥 대칭만 이루면 되니까. 근데 대조가 되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사물을 맞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열거법 바로 튀어나왔네. 열거한다라는 말. 쭉, 야, 너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봐. 이때 열거할 때 열이라는 말은 나열시킨다는 말로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네가 먹고 싶은 것 쭉 나열시켜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열시킨다가 바로 열거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을 보면 같은 종류의 사물을 크기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쁘고 슬프고 노여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 느낌의 움직임이다. 느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쭉 나열을 시키고 있죠. 이 느낌은 바로 감정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나열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나열법이라고 얘기하면 없죠.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열법이 아니고 나열시키는 것은 열거법이구나. 이게 마찬가지 감탄법이라고는 없고요. 감탄하는 법은 영탄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 기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를 봤는데요.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죠? 예, 다운받아가지고 항상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한 12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구글에 들어가서 또 설문조사 배웠던 것도 열심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